자, 오늘 할 거는 우리 만점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우리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만점의 준비 자세인데 어떻게 하냐면 눈은 초롱초롱하게,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그리고 필기할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이거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 시험 범위인데, 이 시험 범위는 보통 평균치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어떠한 범위로서, 그리고 자기 학년에 맞았을 때 아, 이 학년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미리 아셔보세요.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는 삼각형에서부터 달문까지. 그러니까 닮으면 조금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치로 얘기하면은 닮음의 조금 앞부분이나 그중에 그 전에서 자르고, 3학년 2학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삼각비에서 원의 성질이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가. 근데 학교마다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원의 방정식부터 여러 가지 함수 사이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2학년은 함수의 극한에서 미분법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맞는 학년에 따른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평균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인데, 2학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닮은 솔직히 필요 없어. 뭐냐면 삼각형하고 사각형이야. 삼각형하고 사각형. 자, 그 중에서 삼각형 중에서 두 개를 요점을 뽑아주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합동. 합동. 그 다음에 외심과 내심이야. 그러면 합동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도형이나 중학교 3학년 도형들을 보게 되면 이 도형들이 왜 합동인지를 설명을 해. 그러면 1학년 때까지는 무슨 SS냐, SAS냐, ASA냐 이런 합동만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로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RHA와 RHS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합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종류를 배우는 거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외심과 내심인데, 이 삼각형의 외심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형 끝까지는 다 뭐로 시작하는 거냐라고 하냐면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이 전 단원에서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배우는 것도 보면 외심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외심의 성질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외심의 공식들을 써. 내심도 내심의 뜻을 하고 그 다음에 성질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들을 만들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게 사각형에서도 똑같단 말이야. 이 사각형의 뜻은 무엇이고 그래서 성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바뀌는 건 뭐냐면 삼각형처럼 공식화 낳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건, 이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이 되는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형이다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한다? 순서는 뜻,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이면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각형이면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 공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눠지는 거고, 마지막에 사각형에서는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이 어떠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한마디로 요청하면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난다.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3학년 2학기인데, 3학년 2학기는 도형을 두 개로 보면은 삼각비하고 원이야. 그 중에 삼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만드는 두 변의 길이의 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변의 길이의 비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근데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하자라고 써놨는데, 이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나하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우든지 간에 삼각비라는 단원에 들어가면 첫 문제가 뭐냐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줘. 거기서 어떻게 잡으면 사인이고 어떻게 잡으면 코사인이고 어떻게 잡으면 탄젠트야. 그래서 니네들 적용해봐. 문제 이렇게 나. 이거는 어떠한 책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시험에는 그런 걸 내지를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각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인 A가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직각삼각형으로 잡아서 여기 각을 A라고 표현해주면 이 길이가 2, 요 길이가 1, 그리고 여기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루트 3.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이런 거를 기본으로 깔아서 문제들을 하나씩 적용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돼. 근데 삼각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야. 자,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삼각비를 배움으로써 이게 연결이 잘 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2학년으로 내려갔고 그러면서 삼각비가 떨렁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억을 하는 애들은 삼각비를 할 때 굉장히 쉽게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억을 못하는 애들은 삼각비를 할 때 굉장히 버거울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뭔지는 알고 시작을 하라고.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니까 이거는 증명 과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는 삼각비의 활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길이를 구하는 활용이 있고 넓이를 구하는 활용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성 솔직하게 말하면 넓이야. 넓이. 그래서 삼각비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삼각비만 하니까 0에서 90도 사이에서 있는 그런 삼각비들만 탁탁탁 잡아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를 배워. 그러면 함수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을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각의 관계식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냐야.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활용을 중요한 게 그게 넓이라는 거. 넓이. 그래서 특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까지는 필요할 겁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원인데, 원은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현이라는 게 나와.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원을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원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는 뭐만 얘기하냐면 원과 부채꼴 또는 호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현이란 이런 거야 라고만 말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합동, 이런 종류들을 배워오면서 그게 이제 3학년 때 올라가거든. 그러면 3학년 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져.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을 이렇게 다뤘어. 그럼 현을 이렇게 해서 다루니까 그러면 나 이거 끝나면 끝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삼각비도 마찬가지로 얘도 고등학교 때 많이 써먹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비와 원,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현이 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든지, 아니면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주각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말을 우습게 써놨는데, 재림이란 말은 뭐야? 다시 나타난다야. 근데 다시 나타나지만 우리가 용어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있으니까 용어를 조금 바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게 원주각과 중심각이야. 거기에 뭐 접하는 성질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게 다 중학교 2학년 때 외심과 내심을 배우면서 접점의 성질, 그 다음에 접하는 거, 원주각의 성질은 이렇게 되고 외심의 공식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안 하면 또 너희들이 까먹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보통 이게 학교마다 좀 달라서 딱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찍어주지는 못하지만 보통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 평균치는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3학년 도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하냐면 고등의 기본 도형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형의 내용인 거지 너희들이 딱 이것만 살짝 배우고 배워서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꼭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 특히 중3 전과정은 다 고등학교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됐든 기초가 됐든 발전이 됐든 활용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나오는 거니까 꼭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는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냐면 보통 이동에서부터 함수까지 이동에서 함수까지 하는데 그중에 조금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물론 그게 끝난 학교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일단 공통적인 범위를 생각해 보면 도형의 이동 그러면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행과 대칭이야. 평행과 대칭. 자, 평행과 대칭인데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함수라는 것, 정비례와 반비례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평행 이동에 대한 말보다는 대칭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2학년 때 올라가면은 1차 함수를 배우면서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배워. 그리고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면서 X축에 대한 평행 이동까지 또 추가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판으로 고등학교 때 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하면 좋은데 그걸 조금 확장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있을 거야. 2학년 때 배웠던 거 보면은 중학교 때 y는 ax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썼다가 갑자기 2차 함수를 배우면서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은 부호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호로 반대로 쓰거든.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반대로 쓰는지를 여기서 증명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써 이거였던 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쓰는 거란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대칭 이동도 왜 대칭 이동이 이렇게 돼서 공식이 증명이 되는지를 꼭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 있어. 그게 교육과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꼭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요 두 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2차 함수 추가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수학은 누적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까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공부했을 때 앞에 단어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접했을 때 뭐였는지 이런 생각들을 꼭 해보기를 부탁해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은 집합과 명제인데 집합과 명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논리학의 시작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증명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도 논리학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 인트로 했을 때 내가 집합은 재미없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왜 재미없냐라고 하냐면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나. 그래서 어떠한 말이 되고 왜 이 말이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끝나네?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기호로 시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호적인 의미와 이러한 논리가 이렇게 섞여서 나는 이 근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수학과 출신 선생님들 또는 철학과 출신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논제도 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그런 거 있지? 왜 이 사람은 이 말을 잘할까?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보통 이 부분을 잘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사고력을 많이 길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면 수학의 꽃이야. 수학의 꽃. 그러니까 그냥 여기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라는 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어찌됐든 대학 입시 수능에서도 3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함수야.
그러면 왜 그게 함수로 나오겠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단원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어필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딱 좋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함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함수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함수의 뜻 그리고 함수의 종류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바뀌니까 어떠한 함수들로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적으로 배우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함수 종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그 다음에 2학년 또 올라가는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나 범위만 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함수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함수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붙인 함수의 종류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이걸 할 때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내용인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의 이 수투라고 말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수학의 꽃 함수에서 이거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내가 이걸 완전히 극대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극한,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야. 그러니까 용어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용어에 따른 기호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학을 여러 학문이다라고 하지만 제일 아마 표현을 잘하는 건 이거일 거야. 수학은 기호학이다. 기호로 시작해서 기호로 끝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 자세한 기호가 나와봤자 뭐 합동, 닮음 이런 것들만 나오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이제 제곱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제곱근에 뭐 몇 제곱근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리미트. 리미트의 의미. 그리고 지금은 생략된 기호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다 보면 좀 볼 수 있는 기호 이런 기호가 있어. 등호가 아닌데 이렇게 점이 붙어 있는 기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사라고 하는데 이 근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에 가까운 값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봤는데 12시 50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12시 50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1시예요 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 왜? 1시에 가까우니까. 그런 것들처럼 말하는 거를 그거를 근사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에 따른 근사로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몸무게라든지 키라는 것도 하나의 근사예요, 사실은. 그건 상식선을 알고 계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근사의 의미는 뭐냐면 점점점 가까이 간다야. 그래서 우리 점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용어가 뭐 있어? 정근선이 있지. 그래서 정근선이 리미트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점점점 가까이 가는데 뭐에 가까이는 가고 있어. 근데 그 값은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극한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극한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봤더니 어떤 함수값하고 같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우리가 함수의 영속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극한 그 다음에 연속.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과 함수값의 개념은 서로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가까이 가는 의미, 함수값은 딱 그 값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 그래서 그 차이점을 두니까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계수하고 도함수인 거야.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미분계수는 쉽게 말하면 미분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도함수는 말 그대로 이거를 관계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연속이 있기 때문이고 연속이 존재하는 이유는 극한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건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분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하는 공식이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다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리미트에 대한 정의고 그러면 이거를 A 대신에 X로 바꿔버리면 A 대신에 X로 바꿔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도함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로 썼다고 하는 거는 식으로 썼다는 거잖아. 그래서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닌 식의 모양으로 나오는 게 뭐다? 그게 도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수학의 꽃이다라고 한다면 미분은 수학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미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뭐냐면 함수라는 게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려내지만 3차 함수 이상부터는 그거를 쉽게 바로 직관적으로 그리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꼭 항상 뭘 쓰냐면 미분과 같이. 미분이 솔직하게 말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이해하면 그래프를. 그래서 수학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수학의 생명.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이러한 관점으로서 보면은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나눠서 다시 한번 요점을 한번 보게 되면 중학교라는 가정을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도형 그리고 숨겨져 있는 힌트. 이게 중학교 3학년은 좀 그렇다 치고더라도 중학교 2학년 가정만 생각해 보면 사각형을 봤는데 이 사각형이 봤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지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가 명칭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말이 숨어 있고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 그런 세세하게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중학교 때 도형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땐 그런 거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만 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도형이 좀 꼬아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평행사변형 같은 거 최근에 한번 학생이 하나 질문을 받았는데 문제는 하나 분명히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면 그 말 속에서 굉장히 이 말이 뭐 때문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 조건을 일일이 좀 찾아봐야 되던 그런 것도 있었어. 강의를 10년 넘게 한 나도 그렇게 찾아 헤맬 정도면 너희들도 만만치 않겠지. 근데 물론 그거를 빠르게 찾아내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길. 그리고 여기서 증명과 암기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명과 암기라는 건 왜 이게 합동이고 왜 이렇게 조건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는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논리하기 시작. 아까 말했던 집합과 명제가 내가 말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서술하고 증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증명의 종류,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기류법과 대우법. 그래서 기류법은 쉽게 말하면 모순 유도법이라고 하는 거고 대우법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수학적인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야. 물론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논리학이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뭐 이것만 하면 수학의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뭐니까 니네도 공부할 땐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논리학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거는 기호.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그 다음에 뭐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들 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이 기호들이 너희들한테 어떤 의미로서 갈 거냐. 그리고 함수 fx도 어떠한 의미적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수학의 시작입니다. 수학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극한과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과 도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관계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극한을 했고 그 다음에 연속을 했고 그 다음에 미분을 했어. 그리고 도함수를 구했어. 그럼 나중에 이것도 활용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마디로 요점을 하면 이거야. 정상에 오고 있다. 근데 정상에 오고 있다 이지 정상에 도착했다는 말은 안 했어. 이 말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니까 내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분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야.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와 다르게 2학기 중간고사,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조금 더 성적을 좋게 받는 게 좋을 게 뭐냐면 2학기 기말고사는 연산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 2학기 때 기말고사는. 근데 2학기 중간고사는 연산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래 걸려. 그래서 빠르게만 잡아낼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빠르게 이렇게 스킬적으로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습을 초점을 맞춰주는 게 그게 고등학교 2학년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특히 뭐 중학교 1학년은 조금 냅두고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니네들이 재수할 생각 아니면 시험 개떡같이 쳐도 상관없어. 근데 그 이에 나머지 학년 중2부터 고2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진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성적들이니까 이 성적들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이런 비결들은 꼭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관점으로서 공부를 하시기를 선생님이 부탁 꼭 드릴게요. 그리고 성적은 너희들의 인생이야. 내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난 인생 살고 싶으면 너희들의 성적을 잘 받으면 돼. 이거를 왜 해? 라는 말보단 열심히 해야지 라는 걸로 꼭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